자, 그런가 하면은 어제 오전에는요, 서울 금천구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이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네, 작은 가방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남성. 주차된 차 뒤로 가더니요, 쪼그려 앉아 숨습니다. 네, 지금 쪼그려 앉고 있죠. 그리고 잠시 뒤에 여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남성이 저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도망치려 하지만 남성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차에 태우고 그대로 도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 남성 보니까는 함께 살던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살던 여성을 상대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결국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그런 그 인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특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게 폭행 사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경찰에 잡혔는데 그냥 단순한 경찰에서는 그냥 데이트 폭력 정도로 취급하고서 그냥 남성을 돌려보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뒤늦게 이런 또 사고가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최준봉 교수님, 네. 그런데 이 남성을 보니까는 또 데이트 폭력 직후에 이렇게 동거인을 살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남성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데이트 폭력이 있었고 그 신고에 조사를 받고 온 거잖아요. 네. 조사 받고 오면서 아마 이런 그 범행을 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 그랬으면 왜 숨어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 여성이 그렇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차에 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받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가 됐고 조사받고 오면서 이제 불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 여성을 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나오니까 바로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흉기로 저 여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렌트카에다 태워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간 장소가 경기도 파주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밑에 피가 바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격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돌아와서 CCTV 확인해서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 피해를 당하면. 예.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었던 동거인을 확인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CCTV 우리나라에 전국에 다 깔려 있잖아요. 차량 운전하는 거, 이동하는 거 다 찍힙니다. 어디를 가든. 그래서 그 CCTV 분석을 통해서 파주에 숨어 있었던 이 남성을 붙잡았고요. 붙잡았는데 그 차량의 뒷좌석에 여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거가 됐을 때 당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맞는 것 같아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모발장이었어요. 범행 미리 계획하셨나요?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네, 이렇게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이 경찰의 대처가 좀 아니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떨까요? 저게 무슨 그런데 데이트 폭력입니까? 피의자가 저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데이트 폭력이 이전에 있을 수는 있겠죠. 둘이 예. 동거하고 그랬던 사이라고 하니까 뭐 이전에 폭행이나 아니면 가벼운 상해 같은 게 있었으면 그 정도가 데이트 폭력이지 저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조카가 이렇게 저지른 그런 것들을 데이트 폭력이랑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건 관련해가지고는 피해 여성이 예. 경찰에 신고한 게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만 듣고 경찰이 대처한 게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네. 답변하는 걸 들어보세요. 민정해요. 미안해요. 이 말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목소리의 톤을 보세요. 끔찍해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죽였습니까? 인정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해요. 무슨 엽기 드라마 제목도 아니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을 30분 만에 경찰이 조사하고 놔줬다는 거예요. 예. 데이트 폭력. 이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왜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입니까? 데이트 폭력이라고 너무 사랑하는 연인끼리 싸우다가 그럴 수도 좀 있지 뭐. 투닥거릴 수도 있지.
이게 무시무시한 인식의 오류예요. 절대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 최소한 나와 거리를 떼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경찰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1년이나 사귀고 뭐 같이 산다며 뭐 별거 아닌데 합의하세요.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계속 이런 범죄를 일으키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을 30분 만에 놓아줬더니 저런 끔찍한 범죄가 돼서 돌아왔다. 이거 우리가 내부적으로요. 우리 시스템 수사 매뉴얼에 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여성이 이제 분리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서 경찰이 그냥 보냈다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